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행 15회차로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회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재고 자산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잘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수업 목적으로라든지 실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정의에 대해서는 이전 유튜브 회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 상품, 제품이 되겠죠.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제공품, 반제품. 제공품은 생산 중에 있는 거고 반제품은 이상도 판매도 가능한 거죠. 제공품 추가 가공을 통해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생산 과정의 자산. 판매할 자산은 생산 과정에 투입할 자산, 원재료, 저장품, 소모품, 공구, 기구 이런 것들이 저장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주된 영업활동에 발생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기타는 다 유형자산으로 저희가 자산을 분류하죠. 그렇죠? 회계를 보다 보시다 보면 용어가 있습니다. 미착품이라는 용어, 저장품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착품은 상품 먼저 주문했어요. 근데 아직 결산일 현재 도착이 안 된 거예요. 운송 중에 있는 거,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및 도착할 착.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제품을 갖다가, 상품 원재료를 갖다가 미착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장품, 생산 과정에 투입할 소모품들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장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저희가 회계 공부하시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가끔 미착품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원재료를 계정을 쓰지 미착품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보는데,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이 재고는 취득원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매입 가액에다가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원가 산정 기준 동일합니다.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운송비, 하역비, 수수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갖다 취득원가를 하고요. 이렇게 취득했는데 와서 봤더니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품질 불량이 됐다. 그래서 판매자한테 얘기했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깎아줄게. 매입 애누리 깎아줄게. 가격 깎아줄게. 그다음에 야, 너는 A 제품 냈는데 B 제품 보냈어? 너 이게 규격이 안 맞잖아.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매입 환출. 맞다가 돌려보내고 할 나갈 출. 다시 되돌려보내는 거. 매입 환출. 또 이런 것들은 취득 가액 포함될까요?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으로 매입했는데 야, 판매자가 너 정말 30일 내에 예상 결제하기로 했는데 10일 만에 결제해줘. 고맙다 야. 내 현금 유동성을 해결해줘서 내가 1분에 할인해줄게. 깎아줄게. 그러다가 매입 할인입니다. 그럼 상대가 뭐죠? 매출 할인이 되겠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총 매출의 차감이죠. 총 매출 차감. 대응된 개념입니다. 이거는 매입액에서 차감해 주는 거고, 매출 할인, 총 매출 차감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에 상품을 3만 예상으로 매입했대요. 매입은 1,000원을 지급했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취득 원가가 얼마죠? 매입가격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31,000원 상품 자본이 되겠죠. 예상 매입금 3만원, 현금 1,000원 나갔죠. 분계는 아시겠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2일 전에 매입한 상품 일부 파손돼 가지고 예상 매입 대금 5,000원 깎아줬대요. 이게 뭐죠? 파손, 애누리. 매입 애누리니까 상품의 차감 계정이죠. 대변에 5,000원. 예상 매입 깎아줬다고 그랬죠. 예상 매입금 감소, 차변 5,000원. 3월 10일 9일 전 매입했던 상품 예상 매입 대금을 현금 결제하고 판매자와 약정에 따라 조기 결제금의 25,001% 할인받았어요. 조기 결제하면
일부 할인해 줄게. 예상백금 조기결제 할인 뭐라고 그랬죠? 매입 할인. 매입 할인. 1% 할인 받았네. 참고 차감권이니까 대변. 예상매입금 줄었겠죠. 그러니까 예상매입금 2,500 빼주는 거죠. 이 결제한 거는 제가 분기 생략했습니다. 여기 또 예상매입금 현금 있겠죠. 그런 제가 매입 할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입 할인 분기만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있을 때 과연 상품의 순매입액은 얼마냐 이렇게 산정할 수 있겠죠. 순매입은 매입가액 플러스 취득 부대비용, 매입한치는 빼주고 NOS는 빼주고 할인세 빼줘야 됩니다. 볼게요. 매입가액이 3만원, 부대비용 1,000원, NOL이 5,000원, 할인 2,500원 빼니까 순수 매입가액은 2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주어지고 이러한 거래가 주어지고 기말재고가 주어지면서 매출원가, 매출원리 구해라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산의 예급이라든지 경영지도자 시험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기말재고 자산을 산정하는데 이게 우리 건지 판매자 건지 구매자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기말재고상 가액을 구해라 이런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상품을 주문했는데 결산이 현재 운송 중에 있어요. 미국에 주문했는데 이게 부산항에 도착이 돼 있어. 선적을 했어. 선적했냐 안 했냐. 선적 진도 조건. 선적을 했냐 안 했냐. 선적해 인도했냐 안 했냐. 인도하면 구매자 소유. 인도 전까지는 판매자 소유. 상품이. 도착지. 부산이 도착지예요. 도착했냐 안 했냐. 도착 전에는 판매자 소유. 도착 후에는 구매자 소유. 도착 진도 조건. 이러한 조건으로 상품은 매매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선적 진도 조건, 선적됐냐 안 되냐 봐가지고 이게 선적됐으면 구매자, 안 됐으면 판매자. 도착 진도 조건이네. 도착했어? 구매자 거고 안 됐으면 판매자 소유다. 이렇게 재고자산 가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성품. 이탁 판매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홈쇼핑 이런 데다가 이탁을 판매하죠. 그러면 그 쇼호스트가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홈쇼핑에 보냈는데 아직 판매 안 됐어. 그럼 내 재고자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판매됐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 된 거죠. 그때는 지금 빠지고 매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이 위탁한 판매를 판매했냐 안 했냐. 판매했으면 재고가 빠지는 거고 안 했으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용 판매. 그러니까 고객이 상품을 일정 기간 써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겠다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시식코너 같은 거, 마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써보고 좋다. 그러면 내가 살게. 구매 의사 표시합니다. 그러면 팔리는 거예요. 구매 의사 팔리기 전까지는 안 팔린 거예요. 그러면 내 거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인식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시용 판매의 경우 수익인식 기준이 뭐냐?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판매 동시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쉽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할부 판매가 있어요. 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인도했잖아요. 인도했으니까 판매된 겁니다. 판매된 거니까 이거는 대금 받았으니까 일부 받았으니까 인도한 시점에 수익 인식하고 내 재고자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된 거니까 할부 판매를 하더라도 그거는 내 재고자산이 아니고 고객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뭘로 구성될까요? 어떤 제품이 있으면 수량이 있을 거고 또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량 단가를 곱하면 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량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수량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단가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수량 산정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 계속 기록법. 재고자산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장부 수량을 파악하고 있어요. 몇 개 남아있구나.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록법. 근데 이거는 경우는 실제 재고 수량을 확인 안 해요. 그래서 장부상에는 100개 있는데 실제 100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도난되라든지 파손됐으면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록 이런 단점이 또 있고요. 실시간으로 수량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쓰겠다. 나는 입고시만 기록하고 실제 기말에 저거 수량해서 몇 개 남았니 보고 가지고 나머지 판매한 걸 넣겠다. 입고할 때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나서 기말에 딱 남아있는 몇 개 보면 나머지 판매한 거다. 그래서 역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 재고 수량을 파악해서 하는 게 실질 재고법이다. 근데 실무에서는 요거 쓰면 도난 파손가 알 수 없으니까 실시간 장부 수량 알지만 실제 재고 수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병행합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혼합법. 계속 기록법과 실제 재고 병행해서 기말 재고 수량 파악해요. 그런 경우는 실제 재고 조사도 하고 또 수량도 실시간 기록하니까 재고 수량 알 수 있죠. 장부상. 실제 재고 수량 알 수 있죠. 파악해가 차이가 나면 감모손실, 도난당했네. 그래서 이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혼합법을 많이 실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이렇게 산정한다, 구한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단가는 어떤 가정이 있어요. 원가름이. 예를 들면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 아니면 나중에 입고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하에서 단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법. 개별 상품 각각의 단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1대1 매칭.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냥 배 한 대 판매 나오잖아요. 쉽게. 어떤 쉽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덩어리 크지만 여러 개 막 수시로 나오는 것들은 개별법 적용하게 되면 이걸 다 단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 적용이 어렵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한 대 만드는 오래 걸리니까. 근데 작은 상품 써주면 계속 팔리는데 계속 단가를 구한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무 적용이 어렵다. 이동평균법은 뭐냐? 재고산 매입시마다 평균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전기에 10개 있는데 개당 100원에 구입했으면 1,000원이었잖아요. 1월 달에. 2월 달에 또 20개 구했는데 200원에 4,000원이다. 그러면 총 매입가 5,000원이죠? 30이죠? 그래서 매입할 때마다 평균 이동 단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5,000원을 30원 나눠가지고 구하고. 그래서 판매되면 이 가격에 팔면 됐구나. 출고 단가 이거 산정하는 겁니다. 계속 기록법이죠. 계속 기록하는 거니까. 이동 평균법. 총 평균은 뭐냐? 기존에는 안 하고 한 번에 기말에 그냥 한 번 딱 총 매입한 금액이 얼마야? 하고 매입 수량이 얼마야? 확인해서 나눈 겁니다. 총 평균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몇 개 남아있지? 단가 곱해서 재고에 구하는 겁니다. 이게 총 평균법이에요. 한번 제가 방법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또 이해할 겁니다. 선전표 뭐냐?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 가정하에 출고당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판매된다. 그러면 1월달 매입한 게 2월달에 있으면 1월달에 먼저 판매된 건 이걸 매주원가를 산정하는 거고요. 후이선출 뭐냐? 1월달 매입도 있고 2월달 매입이 있으면 2월달에 3월달 판매했을 때 2월달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판매된다는 거예요. 2월달 매입한 거를 먼저 판매되니까 이때 단가를 갖다가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출고단가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한 게 먼저 팔린다. 이때 매입한 게 얼마냐? 이게 출고단가고. 먼저 매입 먼저 팔린 1월달 게 먼저 팔렸으니까 먼저 그 단가 얼마냐? 그래서 출고단가 산정하고. 이게 선천법 방법이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의 감모손실 증발된다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량이 장부에는 몇 개 있는데 실제가 보니까 80개만 있어. 그럼 20개 사라진 거죠. 감모손실입니다. 근데 정상적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이게 한 10개는 정상이고 비정상은
10개다. 20개 사라졌는데, 그러면 정상으로 감호된 거는 매출원가로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차변 재고자산 빼주는 거죠. 근데 비정상한 거는 매출원가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감호손실의 계정 써서 매출원가가 아니고 재고자산 감호손실 차변 재고자산 대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상 감호손실은 영업의 비용, 정상 감호손실은 매출원가로 가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실제 그 단가 산정 방법, 이동평균법은 매시마다 기록한다고 그랬죠. 1월 1일 날 10개 100원당 1,000원이 있었어요. 3월 5일 날 매입했네요. 20개를 130원씩 개당 2,600원. 그러면 이동상가 얼마죠? 요거 더한 거 3,600 더하고 몇 개? 30개죠. 30개 나눠주면 120원. 이게 이 현재 단가인 거예요. 그럼 30개를 120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3,600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두 개를 평균해가지고. 4월날 판매됐네? 20개가. 아, 이거는 먼저 그래도 안 따지고 그냥 어떤 선입선출, 그냥 있는 대로 나가는 거다 보면 되냐. 그러니까, 30개 있네? 20개 팔렸어요. 120원짜리네? 아, 120 팔렸구나, 20개. 그럼 10개 남았겠죠. 이렇게 120, 이렇게 나오고. 6월 6일날 또 30개 매입했네? 160원씩. 그럼 4,800원. 요거 1,200하고 4,800. 1,200, 4,800하고 30개하고 10개. 나누면 150원. 이제 이동평균가가 150원이 되는 거, 150원. 40개. 7월 7일 날 20개 팔렸어요. 얼마에? 150원짜리가. 150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20개 남았죠. 150원짜리가. 이렇게 기말 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가능 상품이 8,400이에요. 이걸 제고 빼면 8,400에서 3,000 빼면 매출원가는 5,400. 매출원가. 이게 이동평균법. 매시마다 단가를 새로 산정한다. 또는 새로 하냐. 이게 이동평균법. 그래서 이 단가를 갖다가 출고 단가로 적용한다. 출고시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기록. 실시간. 계속 기록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기록. 아시겠죠?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만 단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총 수량을 산대하는 기말에 딱 보니까 60개 샀네. 총 매입가 얼마야? 아, 8,400원이네. 8,460원 나눈 겁니다. 그러면 총 매입은 140원이구나. 140원 횡 납부한 거예요. 그러면 판매될 때는 숫자만 기록하는 거예요. 개수만. 4월 5일 날 20개 팔렸네. 7일 날 20개 팔렸네. 그럼 얼마죠? 140원 팔린 거 140원씩. 여기 140원. 140원. 2개 팔린 겁니다. 그쵸? 그쵸? 알겠죠? 그래서 한 거고. 그러면 재고수는 어떻게 볼까요? 20개 남아있는 거죠. 20개가 단가 얼마였죠? 140원이었죠. 20개 140원. 20개 곱하기 140원 곱하면 기말 재고 2,800원이 되는 거예요. 2,800. 그럼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에서 빼는 거죠. 8,400, 2,800 빼면 5,600. 이게 매출원가. 알겠죠? 총 매입액을 총 매입 수량이나 단가로 해서 기말에 몇 개 있느냐. 재고조사해서. 실질재고사법, 실질재고조사법. 기말 실질 봤더니 20개 남아있더라. 20개 140원. 2,800 재고조사이고 판매 가능 상품 가능액이 8,400이니까 2,800 빼면 5,600이 매출원가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총평균법이다. 아시겠죠?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빨리 설명드린 겁니다. 또 시간 너무 많이 잡혀보니까. 선입점법. 먼저 입고분이 먼저 판매. 이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1월 1일 10개가 있어요. 100원당 1,000개. 3월 5일 날 20개를 130원 구입했어요. 2,600원. 그러면 3월 현재 2개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먼저 입고 먼저 팔면 되니까 건별로 다 구분해 줘야 돼요. 입고 순서대로. 그래서 그래서 구분해 보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때 10개하고 이때 20개. 매출이 했네? 몇 개? 10개가. 먼저 입고 먼저 판매를 하죠. 먼저 입고 된 거 어떤 거? 이거죠. 이렇게 판매.
100원짜리. 100원. 1,000원 팔리면 되는 거. 그럼 얼마 남았어요? 얘 남았죠. 얘 남았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랬더니 6월 6일 날 30개 160원짜리 뚝 들어왔어. 그러면 볼게요. 이때 하나 기록하고 이거 기록해야겠다. 이거 기록해놔야 되겠죠. 이게 이제 6월 6일 날 재고 잔액이죠. 7월 7일 날 20개 팔렸어. 선선질이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판매된 거잖아요. 먼저 입고된 게 어떤 거야? 위에 거죠, 위에 거. 130원짜리 팔렸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얘만 남는 거죠, 얘만. 그럼 기물재고자산은 30개 160원 4,800. 매출원가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거 3,600. 이게 매출원가. 아시겠죠? 선천돈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판매된다.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판매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선주법은 반대. 나중 입고된 게 먼저 판매. 이 가정을 꼭, 이런 가정을 꼭 하셔야 돼요. 볼게요. 1월 1일 날 10개 100원당 1,000원에 입고 있어요. 3월 9일 날 20개 130원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껌껌이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일자별로. 10개하고 20개 구분되어 있죠. 4월 5일 날 10개 판매됐네. 후이선출법죠. 나중에 입고 먼저 판매되는 거죠. 먼저 판매. 나중에 입고된 거 이거죠. 여기 10개 팔린 거 10개. 10개 130원짜리 팔린 거죠. 그러면 요거 10개하고 요거 10개 남겠죠. 10개, 10개. 6월 6일 날 30개 160원 구매됐네. 아, 그럼 이거 10개 2개 하고 또 30개 160원짜리 구매해서 요거 10개 있네요. 7월쯤 판매된 거 얼마야? 20개. 가장 나중에 입고된 거 어때요? 이거죠, 이거. 20개 160원짜리. 20개 160 팔립니다. 그럼 여기 10개 남겠죠. 이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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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0원, 130원, 160원. 이게 이제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3,900원이에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요거에서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 재고에 빼준 거죠. 빼주니까 4,500원. 매출원가. 그렇죠.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판매된다. 나중에 입고된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출법이다. 가정을 잘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원가 총입 관한 것 같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